자, 상대성 이론 21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상대성 이론 21번 문제 풀이. 자, 윗부분이 살짝 잘렸는데 문제는 교재를 잘 확인하시고 일단은 그림 위주 그리고 설명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그림과 같이 우주선에 탄 철수와 영희가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민수에 대해 각각 일정한 속도 0.7c, 0.9c로 운동하고 있다. 민수가 측정했습니다. 영희가 빛 검출기 A에서 빛 검출기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라지 t이고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광원에서 나온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이제 민수 입장에서는 봅시다. 민수가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민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민수 입장에서 이제 광원과 검출기 AB 사이의 거리가 고유 길이죠. 그리고 빛 검출기 A에서 빛 검출기 B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이 t였습니다. 그러니까 0.7c로 그러니까 민수에 대해서 각각 일정한 0.7c, 0.9c로 운동하고 있었고 민수가 측정할 때 영희가 A에서 그 다음에 빛 검출기 B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이 라지 t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재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고 그럼 고유 길이가 0.7c 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광원에서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빛은 검출기 A와 B에 민수가 측정했을 때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봅시다. 자, 철수가 측정할 때. 자, 철수 입장에서는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검출기 세트, 검출기와 광원 세트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0.7c로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동안에 검출기가 이동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검출기 A는 나중에, B에는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달합니다. 맞죠? B에 먼저 도달하죠. 자, 두 번째. 영희가 측정할 때 A에서 B까지 거리는 0.7ct보다 작다. 자, 영희 입장에서 보면요. 0.7ct보다 영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0.7ct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가 측정했죠. 민수가 측정했을 때 영희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했고 그러면 0.7ct는 사실은 L0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 자, 그러면 이 길이가 L0 고유 길이인데 광속에 가까운 영희는 0.9c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영희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길이가 영희가 측정할 때는 A에서 B까지 거리가 0.9ct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0.9ct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라는 건 이 t라는 건 민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수가 된 시간보다 영희의 시간은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요거보다 작고 고유 길이 입장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럼 이걸 L이라고 했을 때 L0희라고 할까요? L0희는 얼마죠? L0희는 0.9C하고 T0희가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수축된 길이고 당연히 T0희도 아까 민수가 된 시간 T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누가 더 빠르죠? 시간이 광속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더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 지연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수가 측정할 때는 영희의 시간이 철수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죠. 그래서 철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걸로 보이겠네요. 틀렸죠? 그러면 답은 기억 그리고 니은이겠네요. 자, 맞죠? 자,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영희에 대해서 0.5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광원 P에서 발생한 빛은 영희가 측정했을 때 점 A, B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죠. 자, 이게 여기서 이제 A, T, B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일단은 철수가 광속에 갖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5c로. 그리고 영희는 정지하고 있죠. 그렇죠? 영희에 대해서. 그러면 철수의 번 영희는 사실 반대 방향, 마이너스 0.5c로 반대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광원 P에서 발생한 빛은 영희가 측정할 때 A, B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게 지금 영희가 측정할 때 A, B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상황은 선생님이 이제 이론 강의할 때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의 반대 예제, 역대조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랬죠. 일단은 영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동일할 때, 이렇게 하죠. 빛의 이동하는 궤적이 동일했을 때, 얘가 이만큼 같고 동일한 값으로 이만큼 갔을 때, 지금 우주선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검출기가 딱 맞닿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A와 B가 동시에 닿은 상황이 됐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검출기 A의 위치와 광원의 위치는 LA라고 할까요? LA가 검출기 A로부터 B까지, 광원 B까지의 거리 LB에 대해서 훨씬 길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족돼야지만 밖에서 본 영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시에 닿죠.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철수 입장에서는 A와 B 사이, 광원과 B 사이 거리가 가까우므로 B 먼저, 철수 입장에 B 먼저 도착하겠죠. 자, 봅시다.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다. 맞습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영희가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상대성 이론의 포인트가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 광속에 가까운 운동. 관찰자가 봤을 때 어느 대상이 움직인다면, 빠른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운동하는 물체 시간은 느리게 가고 운동하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있죠. 그렇죠? 역시 서로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하는 대상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빠르게 운동하고 있고, 내가 빠르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나를, 그러니까 사실 운동하는 입장에서 내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측자 입장에서는 내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 다음 내가 길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짧아져 보인단 말이죠. 서로에게 일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B보다 B에 먼저 도달합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B가 가깝고 A가 멀죠. 그래서 B에 먼저 도달합니다. 영희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 거리는 P에서 B까지 거리가 같다. 영희 입장에서는 거리가 같지는 않은 게 좀 중요한데, 영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주선의 운동이 더해져서, 지금 우주선의 운동이 0.5c가 더해져서 빛의 이동한 거리, 빛의 궤적이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빛이 이동한 거리가 동일한 거지, 이 공간 자체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분명히, 그럼 이제 여기서 볼 때 철수 입장에서 이게 LA로 보이고 LB로 보인다면, 영희 입장에서는 이게 LA 프라임, 그 다음에 LB 프라임을 부르고 여전히 LA 프라임이 더 길어 보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좀 신경 쓰면 당연히 LA보다는 LA가 LA 프라임보다는 길고 수축된 길이죠. 그 다음에 LB보다는 LB 프라임이 짧습니다. 수축은 동일하게 나는데, 수축이 일어났다고 이게 동시에 도달했다고 길이가 같아서 동시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빛이 이동한 궤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닿은 겁니다. 이유는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해주면서 마중 나와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번 드셨나요? 자, 그러면 23번으로 갑니다. 자, 23번. 자, 그림과 같이 영희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철수에 대해 일정한 속도 0.8c로 운동하고 있다. 우주선 뒷부분에 고정된 점 방출된 빛이 우주선 앞부분에 고정된 거울 위에 점 Q에서 반사된 후 다시 점 P로 되돌아왔다. 철수와 영희가 각각 측정한 물리량으로 서로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이다. 일단은 철수와 영희 입장에서 같은 걸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영희는 안에 타 있고 지금 철수는 밖에 있습니다. 자, 철수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길이 PQ사의 거리가 짧아질 거고, 그 다음에 영희의 시간이 자기보다 느리게 갈 거고,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사실 같은 건 일단 방속불변이죠. 그렇죠? 왜냐면 PQ 사이의 거리는 영희 입장에서는 고유길입니다. 우주선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는 동일한 거리죠. 자, 그 다음에 철수 입장에서는 PQ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수축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우주선이 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0,2의 고유 길이라면 우주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Q 사이의 거리도, PQ 사이의 거리도 이렇게 줄어들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철수 시선에서의 우주선입니다. 자, 광속 불변. 당연히 니은이 맞을 거고. 그 다음에 P에서 방출된 빛이 P로 도달하는 데는 빛이 이동한 거리. 자, 이것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이 광속에 가깝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P가 출발해서 P에서 방출된 빛이 돌아오려면 일단은 더 이게 이제 고유 시간 지연 개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왕복하는 시간이 T0라면 고유 시간이고, 밖에서 볼 때 우주선이 빠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어딘가에서 만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T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안에서 있는 시간 T0가 고유 시간이고 밖에서 되는 게 늘어난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제 공리라고 해서 공통 원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시간 지연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주선 안에 있는 입장과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달라져 보인단 말이죠. 안에서 볼 때는 이렇게 왕복 운동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빛의 궤적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빛이 위아래로 왕복할 때 안의 시간이 밖에서 볼 때보다 짧다면 당연히 이게 X축으로도 앞뒤 또는 좌우로 왕복하는 시간도 당연히 밖에서 볼 때 훨씬 더 길어집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은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이렇게 됐느냐를 배웠지만 이게 이렇게 바뀌더라도 안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같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광속 불변에 의해서 니은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다음 23번까지 2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5에는 광원이, 점 PQR에는 거울이 각각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원과 거울에 대해서 전개는 영희가 측정한 5에서 각각 거울 4가지는 L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L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걸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철수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철수가 된 겁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철수 입장에서 P와 R 사이의 거리는 O와 Q 사이 L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래 이제 영희 입장에서는 2L이고 여기선 L인데 거리가 2배냐 이거죠. 아니죠. 길이 수축이라는 거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철수가 본 P와 R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O와 Q 사이의 거리는 동일하지만 약간 과장하면 이렇게 P와 O와 R 사이의 거리는 좀 많이 줄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에 비하면 이게 L인 건 변함없습니다. 근데 요 길이는 L'으로 줄어들어 수축돼 있겠죠. 그래서 2배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에서 P, R 향해 동시에 출발한 빛은 P보다 아래. 자, 철수 입장에서 보면 철수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이 전체 세트가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왼쪽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운동을 한다면 여기가 광원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P와 R.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0.9C로 운동하고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우주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R이 있을 거고 R이 여기 있어. P죠. P. 여기가 P입니다. P는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면서 R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5에서 P와 R을 향해 동시에 출발한 빛은 P보다 R에 먼저. 맞네요. 철수 입장에서는 R에 먼저 도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O와 Q 사이를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 자, 영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만 확인을 한다면 영희 입장에서 빛이 이렇게 왕복을 할 거니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광속은 C고 길이는 L이니까 C분의 2L이 되겠죠. 이게 고유 시간이고 T0가 C분의 2L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어디로? 0.9C로 운동하고 있죠. 그쵸? 마이너스 X로.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시간지연 고유축으로, 시간지연 길이수축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안에 있는 시간이 왕복하는데 짧게 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당연히 요 C분의 2L보다 훨씬 크게 측정이 돼야 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25번입니다. 자, 봅시다. 그림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과 민수가 탄 우주선이 0에 대해 각각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0.6c, 0.8c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0에 대해 정지한 막대 PQ는 각각 XY 축선에 놓여 있다. 그리고 0이가 측정한 PQ의 길이는 L1, L2고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와 민수가 측정한 Q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는 L1보다 훨씬 철수가 측정한 이거보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0.8c니까 길이 수축 효과가 더 크겠죠. L2가 더 많이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든 길이와 얘가 더 많이 줄어든 길이가 동일하더라. 그러면 정지 상태의 고유 길이 0이가 됐을 때는 L2가 L1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보기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L2가 L1보다 큽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2가 L1은 0이 가진 고유 길이죠. 고유 길이. 정지 상태에서 잰 거기 때문에 당연히 L2가 L1보다 큽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P와 Q의 길이는 같다. 철수가 측정할 때 P와 Q의 길이는 당연히 다릅니다. 왜죠? 여기서 지금 철수 입장에서 수축은 P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L2가 P보다, 그러니까 Q가 P보다 긴데 지금 얘는 심지어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Q가 P보다 훨씬 깁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자, 0이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그러니까 철수의 시간은 그러니까 민수가 더 빨리 운동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가 볼 때 민수의 시간이 철수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므로 철수의 시간은 민수의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가네요. 그렇죠?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간다, 더 느리게 간다. 그럼 얘가 더 느리게 가는 거기 때문에 민수에 비교했을 때 철수는 덜 느리게가 사실은 빠르게죠.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좀 혼동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0 입장에서 자기 시간보다 철수 느리게 가고 민수는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럼 민수와 철수의 시간을 0의 시간 제외하고 둘의 시간만 비교할 때는 더 민수가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철수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 걸로 맞히게 됩니다. 틀렸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5번이었군요. 26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0이가 탄 우주선 B가 민수가 탄 우주선 A에 대해 일정한 속도 0.5c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와 0이가 각각 우주선 바닥에 있는 광원, 서로 이제 광원이 하나씩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향해 그 빛을 수직으로 빛을 쏘았다. 민수가 측정할 때 A의 광원에서 쏘아 거울에 반사되는 걸린 시간 TA고 0이가 측정할 때 B의 광원에서 빛을 쏘아 거울에 반사되도록 걸린 시간 TB다. 이건 서로에게 고유 시간입니다. 이건 지금 TA, TB는 서로에게 고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선의 고유 크기가 동일하고 고유 길이나 뭐 천장까지 높이가 같고 그럼 민수 입장에서는 이 동일한 우주선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바닥에서 나온 빛이 천장에 도달하는데 동일한 TA가 걸리고 이 고유죠. 고유. 그 다음에 0 입장에서도 자기가 운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을 못 느끼듯이 0이는 등속도 운동하면 자기가 운동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운동에 관계없이 바닥에서 나온 빛이 천장에 도달하는데 동일한 TB. 그러면 이 두 시간은 뭐죠? 고유 시간입니다. 이거는 고유 시간이고 그러면 민수가 볼 땐 0이가 운동하니까 민수가 본 0의 시간이 느리게 갈 거고 이 궤적이 이렇게 될 거고 0이가 볼 때는 얘가 운동하기 때문에 뭐 얘가 이렇게 보이든 뒤로 가면 이렇게 보이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기억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이가 측정할 때 B의 광원에서 빛을 쏘아 거울에 반사되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B다. 자, 확대한 그림은 각각의 우주선에서 볼 때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각각의 진행 경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은 해결이 됐고요. 0이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은 0의 시간보다 느리게. 0이가 측정할 땐 민수의 시간 자기보다 느리게 가죠. 그렇죠?
영희 입장에선 얘가 운동하죠. 둘의 속도가 동일하지 않다면 그쵸? 자, A에 대해 0.5C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선에 대해서 0.5C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희가 볼 때 민수는 마이너스 0.5C로, 민수가 볼 때 영희가 플러스 0.5C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가 측정하면 민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자, 민수가 측정할 때 TA 동안 떨어진 A와 AB 사이의 거리는 영희가 측정할 때 TB 동안 떨어진 멀어진 AB 사이의 거리보다 이건 같죠. 왜냐하면 민수가 측정할 때는 TA면 자기 고유 시간이고 그럼 제가 0.5C로 가니까 제가 멀어진 게 0.5C TA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영희 입장에서는 TA와 TB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0.5 CTB인데 아까 지금 둘이 같다고 했죠. 그렇죠? 같아야죠. 틀렸네요. 자, 그래서 같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7번. 자, 그림과 같이 우주선에 탄 철수가 관찰했을 때 영희는 일정한 속도 0.5C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건 지금 철수에서 봤을 때 영희가 0.5C로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실은 뭐 영희가 정지하고 우주선이 0.5C로 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가고 있는 상황일 거고 우주선 바닥에는 광원에서 나온 빛의 진행 방향은 영희 운동 방향과 수직입니다. 자, 광원과 천장 사이의 거리는 h고요. 빛이 광원에서 나와 우주선 천장에 도달하는 데까지 영희가 측정한 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확인해 봅시다. 빛의 이동한 거리. 자, 영희가 측정한 물리량이죠. 그렇죠?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빛은 여기서 나와서 이게 h가 이렇게 가겠지만 영희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5C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h니까 대각선이니까 빛의 이동한 거리는 h보다 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걸리는 시간은 c분의 h보다 크죠. 그쵸? 그러니까 광속은 누구나 동일하고 안에서 봤을 땐 이게 c로 h만큼 맞지만 밖에서 봤을 땐 c로 h보다 길게 갔으므로 걸린 시간은 c분의 h보다 커야죠. 자, 그러면 우주선에 이동한 거리는 2분의 h보다. 자, 보세요. 영희 입장에서는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죠? 이동한 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이동한 거리가 지금 0.5c죠. 0.5c 곱하기 시간이 뭐죠? 밖에서 볼 때는 c분의 h보다 큰 거죠. 이 값보다. 그렇죠? 이거보다 이동한 거리가 크죠. s라고 할까요? 이동 거리 s. 그러니까 영희가 볼 때 내가 이만큼 s만큼 이동을 했다면 얘는 0.5c라는 속도로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갔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5c죠. 약분 이렇게. 그럼 0.5h 2분의 h보다 커야죠. 그렇죠? 2분의 h 커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고유 시간이랑 고유 길이를 좀 잘 설정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8번. 자, 문제를 확인합시다. 그림 가는 철수에 대해 X축과 나란히 0.7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체 안에 영희, 광원, 검출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철수가 측정할 때 기체의 운동 방향은 A, B 중 하나이다. 일단 철수가 측정했을 때 빛의 진행 방향이 요 모양이라는 건 얘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철수 입장에서. 안에서는 이렇게 왕복했고 안에서는 빨간색으로 광속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갔을 거고 밖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기차의 운동 방향은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스몰 b 맞죠? 자, 그 다음에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커야죠. 그렇죠? 지금 빨간색 빛에 가는 길이가 L이고 밖에서 볼 때는 이 궤적이 뭐죠? L보다 커야죠. L 프라임이라고 가정한다면
요 길이는 L'은 당연히 L보다 깁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 궤적이 기니까 당연히 길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이건 빛의 궤적이고, 단순히, 착각했네요. 이거는 빛의 궤적이고,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죠? 그럼 길이 수축은 X축만 일어나죠, X축만. 그러니까 이 길이는 같다죠, 같다. 작다가 아니고 같답니다. 왜냐하면 수축이라는 건, 이제, L이라는 건 요 사이에 공간의 거리고, 아까 이제 빛의 이동한 궤적은 바닥에서 나온 빛이 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천장까지 도달하는데 걸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으나, 그건 빛의 이동거리가 길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요 Y축으로는 X축으로만 운동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같다가 맞네요. 자, 정정합니다. 같다.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철수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C분의 L보다 커야죠. 그쵸? 안에서는 C분의 L 걸릴 거고, 고유 시간입니다. 영희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이 T0고, 이게 C분의 L이고, 밖에서 볼 때는 T고, 얘는 뭐, C분의 L 프라임이라고 하면, 지금 요 궤적, 요 길이와 여기서 요게 L이라고 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게 L 프라임이 되겠죠? 요 빛의 궤적의 길이가. 그러므로, 해야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도 됩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안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당연히 안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C분의 L이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내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느리게 가고 내가 볼 때는 더 빠르게 갔기 때문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커야죠. 유시라인. 자, 고유 시간, 고유 길이만 잘 설정할 수 있으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자, 문제를 확인할게요. 자, 그림은 광원 P, Q에 대해 정지에 있는 관측자 C가 보았을 때 광원에서 멀어지는 우주선 1 그리고 광원을 향해 가고 있는 우주선 2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하여 P, Q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C, 정지한 관측자입니다. 정지한 관측자 C가 측정할 때 광원 PQ 사이의 거리는 L, PQ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그 다음에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0.8L입니다. 고유 길이죠.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관측자의 C 입장에서는 여기가 L이고 지금 여기가 0.8L입니다. 자, 마저 확인합니다. 자, 1, 2에는 각각 관측자 A, B가 타고 있고 A가 측정한 P 사이 거리와 B가 측정한 Q 광원 사이 거리는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 우주선 1에 탄 사람 A가 측정한 요 길이, 수축된 길이와 그 다음에 Q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Q점에서 출발한 B에 있는 B라는 관측자가 요 길이를 쟀을 때 거리가 어떻다. 이게 둘이 수축된 정도가 같아서 같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속도, 우주선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1이 훨씬 빠르다. V1이 V2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럼 관측자 입장에서 얘의 시간보다 A 시간이 훨씬 더 느리게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선의 시간 A 시간이 느리게 가고 B 시간은 덜 느리게 가고, 그럼 A, B를 비교할 때 느리게 빠르게 가 되죠. 그렇죠? 자, 보기를 확인해 봅시다. 자, 광원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A가 측정, 광속 불변입니다. 광속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자, A가 측정할 때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L보다 짧죠. 그렇죠? A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C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죠. 그렇죠? C 입장에서는 더 빠르니까 A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얘가 더 빠르다는 건 L이고 0.8인데 얘가 본 길이와 얘가 본 길이가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였다는 얘기는 A가 더 많이 수축이. L이 수축된 길이와 0.8 L이 수축된 길이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A가 더 빠르게 갔기 때문에 길이 수축 효과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자, 30번입니다. 자, 30번. 자, 문제를 확인할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철수에 대해서 우주선 A, B가 수평면의 P점과 Q점을 잇는 직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일정 속력 VA와 VB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VA, VB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AB에는 영희와 민수가 타고 있고요. PQ 사이의 거리는 영희가 측정할 때가 민수가 측정할 때보다 큽니다. 영희가 측정할 때보다 민수가 측정할 때가 영희가 측정할 때보다 민수가 측정하면 크다. 그러니까 영희가 큰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속도 나왔습니다. VA가 VB보다 느립니다. 그러면 이제 PQ 사이 철수가 된 건 고유길이고, 이게 고유길이고, 그 다음에 민수가 된 길이를 뭐 LB라고 하면, LB, 영희가 된 건 LA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축 효과가 민수가 된 게 제일 짧겠죠. 자, 봅시다. 그럼 철수가 측정했을 때입니다.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옳은 것은 일단은 속도는 B가 더 빠르죠. 그 다음에 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민수가 느리게 가고 있고 영희는 덜 느리게 가요. 그러면 민수의 시간보다 영희의 시간이 조금 빠르게 가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자, A와 B의 길이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우주선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고유 길이의 우주선이었으므로 철수 입장에서 길이 수축 효과가 더 큰 B가 더 짧아 보이고 A는 덜 짧아 보이죠. 정지하면 둘의 길이는 똑같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고유 길이가 같다고 어디 나오죠? 그렇죠. A와 B의 고유 길이가 같다겠죠. 그렇죠. A와 B의 고유 길이. 정지했을 때 두 우주선은 동일하므로 당연히 A의 우주선은 좀 길어 보이고, 그러니까 덜 줄어들고, B는 더 줄어들어 보이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31번입니다. 자, 문제를 확인할게요. 그림은 영희가 관측했을 때 길이가 라주 L인 정지에 있는 상자의 양쪽 면에 광원 A와 상자의 광원 A와 광원 B를 나온 빛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철수는 오른쪽으로 0.6시로 이동하고 있고요.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A에서 나온 빛이 각각 상자의 맞은편 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을 TA, TB로 쟀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나와서 도달하는 것, B가 나와서 도달하는 걸 확인해 보면 이건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얘가 0.9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광원을 이 빛의 궤적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이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여기서 얘는 요만큼만 막 도착하고 얘는 이만큼을 가야 도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먼저 도착하죠? 당연히 B에 먼저 철수가 봤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나온 빛이 마중 나오는 우주선과 먼저 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자에 먼저 닿죠. 그러면은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B에 닿는 시간이 A에 닿는 시간보다 훨씬 짧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옳은 길을 보죠. 자, 철수 입장에서는 영희가 봤을 때 길이가 L이죠. 그렇죠? 영희가 관측했을 때 길이가 L이었으니까 이건 고유 길이고 철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길이 축이 일어나면 이렇게 L보다 더 짧게 보입니다. 자, 상자의 길이는 L보다 작습니다. 네. A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이니 광속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스몰 c죠. 자,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은 누가 더? B가 더 A보다 작다. B가 A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잘못됐네요. 틀렸네요. 자, 요거는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접근을 하셔서 어디에 먼저 도착했다가 시간이 짧게 걸렸다. 나중에 도착했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얘기는 빛이 이동한 궤적, 빛이 C라는 속도로 이동한 거리가 짧고 이동한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벽과 만났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빛이 광원에서 나와서 더 긴 거리를 이동해서 벽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시간이 짧다, 길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3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표면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의 뮤1, A와 B가 생성되어 각각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0.88c, 0.99c로 지표면을 향해 움직인다. A, B 중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하고 다른 하나는 도달하기 전에 붕괴한다.
정지 상태의 뮤온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붕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이다. 자, 그 t0는 뮤온의 고유 수명, 고유 시간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렇죠. 자, 일단은 누가 더 빠르죠? 영의 입장, 관찰자 입장 여기가 아니에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더 빠를수록 시간 지연 효과가 커지죠. 그러므로 얘는 둘이 정지 상태에서의 고유 시간은 정지 상태에서 고유 시간은 t0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t0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간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죠? h보다 짧고 그 짧은 h만큼 짧은 거리가 A 입장에서는 0.99 ct0만큼 간 거고 얘는 0.88 ct0만큼 간 거죠. A가 같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뮤온들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지표면에 닿자마자 붕괴됐고 얘는 그 전에 붕괴됐죠. 그러니까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건 B고 오기 전에 도달한 건 A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왔고 도착을 했고 이걸 오다가 중간에 소멸을 했습니다. 관측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빠른 애가 시간 지연 효과가 늘어나므로 고유 수명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아남죠. 그렇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도착해서 사는 거죠. 그럼 당연히 H는 뭐보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H는 당연히 누구 0.99 ct0보다 훨씬 깁니다. 이건 지금 0.99 ct0는 뮤온 B 입장에서의 수축된 길이죠. 그렇죠? 이 뮤온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사실 뮤온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의 실제적인 거죠. 그렇죠? 뮤온 수명 굉장히 짧지만 지구 입장에서 얘가 지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에 의해서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뮤온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에 의해서 대기권의 높이가 우리가 보는 높이의 h보다 훨씬 짧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오는 거죠. 자, 보기를 봅시다. 관찰자가 측정할 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관찰자가 측정할 때는 당연히 t0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훨씬 오랜 시간 살아남아 지면에 도달합니다. t0는 고유 시간입니다.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하는 뮤온은 A입니다. 자,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0.9 ct0보다 작죠. 잠시만요. 그쵸. 미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붕괴하는 뮤온은 B죠. B죠. 선생님 A, B를 혼동했네요. 그쵸? 맞죠? B가. 지표면에 딱 도달해서 붕괴하는 건 B고 그 전에 붕괴하는 건 A가 되죠. 그쵸? 자, 기억 D가 틀렸고 니은이 맞는 진술입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입니다. 자, 문제를 확인합시다. 그림과 같이 우주선 AB가 우주선 C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A, B는 C에 대해 각각 0.9C, 0.7C로 운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 B는 C에 대해, 그러니까 C가 봤을 때는 얘는 0.7C로, 0.9C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C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걸린 시간을 A, B에서 측정하면 각각 TA, TB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일단은 여기서 C 입장에서 왕복하는 걸 T0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그러면 TC가 고유 시간이죠. 그렇죠? 고유 시간이고, C 입장에서는 빠르고 더 빠르죠. 그럼 시간 지연 효과가 훨씬 더 길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A에서 입장에서는 얘가 자기가 0.9C로 다가오는 거고 얘가 0.7C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일 오래 걸리는 건 C입니다. C. 바닥에서 나온 빛이 천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가 제일 오래 걸리고 A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TB, B가 두 번째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C의 길이는 B에서 측정할 때가 A에서 측정할 때보다 짧죠? 아니죠. B에서 측정할 때는 0.7C만큼 수축이 되고 A에서 측정할 때는 0.9C만큼 광속이 더 크면 클수록 수축 효과도 커지죠. 그래서 B에서보다 A에서가 더 짧죠. 그래서 C의 길이는 B에서 측정할 때가 A에서 측정할 때보다 깁니다. 틀렸네요.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무조건 광속 불변이니까 누구에게나 같고, 자, 그 다음에 도착하는 시간을 보면 TA와 TB, A가 더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렇죠?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 지연 효과가 커지므로 TA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됐죠? 자, 다음 34번입니다. 34번. 자, 34번 봅시다. 문제를 확인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점 P, Q에 대해 정지에 있는 관측자 A가 측정할 때 점 P에 대해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P, Q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우주선 B와 C가 각각 일정한 속도 0.7c와 0.7c와 V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A가 측정할 때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였습니다. 자, A가 측정할 때 정지한 관측자 A가 측정할 때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 입장에서는 T고 그럼 이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고 고유 길이는 L0 0.7 CT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시간은 훨씬 더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T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갔겠죠. 그렇죠? 자, PQ 사이의 거리는 B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작다. B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작다는 얘기는 V는 0.7C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 나오네. V는 0.7C보다 작다. 그래서 0.7C가 더 빨랐기 때문에 길이 수축 효과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얘가 짧고 그 다음에 C가 좀 긴 거였죠. 그렇죠? C가 측정할 때보다 더 작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B가 측정할 때 PQ 사이 거리는 0.7CT보다 작습니다. 이거는 고유 길이겠죠. 그렇죠? L0. A가 된 고유 길이가 0.7CT고 관측자 B 입장에서는 0.7CT보다 더 짧게 걸립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L0보다 당연히 거리가 짧아야죠. 그렇죠? 자, 디귿. A가 측정할 때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맞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35번입니다. 35번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 이건 실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정거장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에 대해 Q는 정지해 있고 P에서 관측한 A의 속력은 0.6c이다. 자, P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 거리는 6광년입니다. 6광년이라는 건 이제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지나간 거리입니다. 1광년은 거리단위에요. 보통 1라이트이어라고 표현하고 광년, 라이트이어 이거는 거리단위입니다. 광속으로 1년 동안 간 거리. 자, A가 Q를 스쳐 지나갈 때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을 보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그러니까 A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순간 Q를 지나치는 순간 빛을 쏜 거예요. 빛이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모르는 것은 이거 좀 중요해요. 요 문제를 자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가 여기서부터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에서 P를 향해 빛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 우주선이 여기 있는 순간 여기서 빛이 C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봅시다. A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길이 수축으로 당연히 6광년보다 짧죠. 맞습니다. 길이 수축에 의해서 6광년보다 짧다. 자, A에서 관측할 때 우주선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는 10년이 걸리지 않죠. 당연히 0.6c로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0.6c로 6광년을 갔으니 광속으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0.6c로 갔으니 10년 걸립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6광년보다 짧죠. 6광년보다 짧기 때문에 그거보다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10년보다 작게 걸립니다. 중요해요.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는 요 사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10년보다 짧게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10년 걸리지만 운동하는 A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에 의해서 그거보다 짧게 걸립니다. 자,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빛신호가 P에 도달하는 데까지 16년이 걸립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왜 맞냐면요.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에서 관측했어요. 우주정거장 P에서 A가 P를 지납니다.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까지 일단 오는데 얼마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P를 지나서 Q까지 오는데 일단 0.6C를 6광년 10년을 걸려요. 10년.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얘가 도착하는 순간, 우주선이 여기 도착하는 순간 이 우주정거장 Q에서 빛 신호를 보내죠. 그럼 광속은 C니까 6광년이면 6년 만에 도착하죠. 그럼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다시 6년이 걸리죠. 그럼 우주선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10년, Q에서 그 순간 빛을 쏴서 다시 P까지 돌아오는데 6년, 총 16년이 걸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중요합니다, 이거. 왜 갑자기 16년이지? 문제를 잘 안 읽으면, 문제의 마지막 줄, A가 Q를 스쳐 지나는 순간, Q에서, Q는 P를 향해 빛을 쏜다. 그러니까 A가 Q에서 빛을 쏜 겁니다. A가 Q를 지나는 순간. 이건 문제를 똑바로 안 읽으면, 꼼꼼하게 읽지 못하면 이게 죽어도 16년이 안 나온다. 이게 뭔 소리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여기서부터 우주선이 도착하는데 10년, 얘가 도착하는 순간 빛을 쐈으니 그 빛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6년. 그 우주정거장 P에서는 Q에서 쏜 빛을 얘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여기 도착할 때 와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까지 총 16년이 걸린다. 이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자, 36번입니다. 자, 그림은 우주인이죠. 우주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인 A에 대해 우주인 B와 C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각각 일정한 속력 0.6C, 0.3C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는 B를 향해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습니다. 자, BC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를 A가 측정한 값은 각각 고유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우주선이었는데 이거를 A가 쟀을 때죠. 그래서 우주선을 길이를 A가 측정한 값은 정지행 관측자가 운동하는 애들을 쟀으니 LB와 LC를 비교하면 당연히 길이 수축 효과가 더 큰 LB가 짧게 보이겠죠. 그래서 고유 길이는 L0고, 그 다음에 LC, 그리고 가장 많이 수축된 LB, 이렇게 길이 비교가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A가 쏜 레이저 완성의 속력은 광속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속은 그냥 딱 보면 불변이니까 같다가 아니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LB와 LC, 여기 LB가 수축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짧고 LC가 깁니다. 맞습니다.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더 빠르니까 더 느리게 가죠.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고 더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느리게 간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이 37번. 요 문제 중요합니다. 요 문제 좀 신경 잘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광자, 빛 입자입니다. 광자는 빛 입자이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빛 입자에 대해 이름을 붙이죠. 포톤, 광자, 빛 입자입니다. 당연히 빛이니까 속도는 스몰 c죠. 자, 빛 입자가 그래서 광자 A와, 그러니까 A가 빛 입자, 광자고요. 그 다음에 입자 B가 검출기로부터 4광년 떨어진, 그러니까 검출기로부터 4광년 떨어진 점 P를 동시에 지나 속력 C로 B는 V로 향해 각각 등속도 운동하여 A는 B보다, 그러니까 빛이 1년 먼저 검출기에 도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광년이면 이제 정지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 좀 쉬워요.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광속은 C니까 A는 4광년인 애를 얼마로 가죠? 4광년인 애를 광속으로 갔으니까 몇 년 걸리죠? A는 4년 걸립니다. 근데 B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됐죠?
1년. 그쵸? 1년. 1년 더 걸린 거죠. 그쵸? 5년 걸린 거죠. 자,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의 관측하는 물리에 대한 설명을 고른 것입니다. B랑 같은 속도로, B 입장에서입니다. 자, P 검출기의 사이는 당연히 사광년보다 어떻죠? 작죠? 이 사광년이라는 건 뭐죠? 정지한 좌표계에서 광자 AB가 브룩셀부터 사광년짜리 AP를 동시에 지나 C로 V로 향해 그리고 과각등 속도 운동에서 1년 먼저. 그러니까 정지한 입장에서 얘는 4년 걸렸고 5년 걸렸단 말이죠. 그렇죠? 정지한 입장에서는 이게 4광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B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4광년보다 짧아야죠. 그래서 P와 검출기 사이 거리는 4광년보다 짧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P가 B를 지나는 순간, P가 B를 지나는 순간 검출기가 B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이다.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입장이죠. 그럼 정지한 좌표계에서 5년 걸렸죠. 그렇죠? 정지한 좌표계에서 5년 걸렸는데 B 입장에서는 광속에 가까운 운동하니까 더 길이 수축에 의해서 4광년보다 짧게 감으로 5년보다 짧게 걸려야죠. 그렇죠? 5년보다 짧게 걸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검출기의 속력은 0.8이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봅시다. B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검출기의 속도가 다가오겠죠. 그렇죠? 얼마로 다가올까요? 이 검출기의 속도는 B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V로 다가올 거라고요. 자기의 속도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V를 구하려면 이 V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V나 마이너스 V나. 그러면 저걸 구하는 건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자, 광속은 얼마죠? C.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4년이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CT죠, CT. 그러니까 4광년이 이렇게 쓰죠. 4광년이 뭐랑 동일하냐면 C 곱하기 4년. 이고 그 다음에 V 곱하기 5년이죠. 그럼 V는 어떻게 되죠? V는? 그럼 이게 4광년이고 얘도 4광년이고 얘도 4광년이죠. 그렇죠? 4광년을 5년 동안 갔으니까 얘를 V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V는 5분의 4C 0.8C네요. 그렇죠? 그래서 검출기의 속력. 그러니까 입자 B의 속도가 0.8C였으므로 입자와 동일한 속도로 운동한 좌표계에서는 검출기가 마이너스 0.8C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검출기의 속력을 물어봤으니 0.8C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8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살짝 들어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너무 중요하진 않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정은 아니므로. 그냥 블랙홀 주변에서 또는 가속도 운동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포인트니까 여기서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B에서 우주선 블랙홀의 중력에 의한 시간전 효과가 나타난다. 맞는 내용인데 올라가도 됩니다. 자, 기억 니은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림은 정지해 있는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우주선이 구간 A에서 0.8C로 등속도 운동하는 블랙홀 주위 구간 B를 지나 C에서 다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 정거장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C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보다 짧다. C 구간에서 A 구간보다 C 구간에서 길이가 짧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지한 우주선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0.6C 운동하는 애를 쟀을 때 A 구간보다 C가 더 작다는 얘기는 C 구간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VC는 뭐보다 크다? 0.6C보다 크다. 0.8C네요. 0.8C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A 구간보다 C 구간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가겠죠. 자, 보기를 봅시다. 기억. 우주선이 A를 지날 때 우주선이 측정한 A의 길이는 L0보다 짧죠. 우주선의 A의 고유 길이가 L0죠. 구간 A의 고유 길이가 L0죠. 그러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구간 A의 길이는 L0보다 짧죠.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L0보다 짧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간 A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주선이 구간 A를 지날 때는 우주선에 측정한 A의 길이는 구간 A의 길이는 L제곱보다 짧죠. 길이 수축입니다. 자, 우주정거장에서 측정할 때는 C에서 우주선의 속력은 0.80보다 빠르죠. 그렇죠? 더 빠르죠. 그렇죠? VC는 0.80보다 크다. 됐죠? 자, 기억 니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입니다. 39번. 자, 이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동시정의 상대성이 약간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A,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로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가 측정할 때는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QR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A 입장에서는 PQR에 동시에 도착을 합니다.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Q랑 R은 PQ는 좀 쉽게 구분을 비교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A 입장에서 동시에 도착을 하려면 광원과 Q가 좀 많이 짧아야 되고 광원과 P가 많이 길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요 거리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좀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좀 이동하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동하면서 만나니까 맞죠? 조금 짧아져야 되죠. 자, 자, B가 측정했을 때는 PQR 광원으로부터 각각 LP, LQ, LR만큼 떨어져 있다. 자, P 광원 Q는 운동 방향은 나란한 동일 직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자, 봅시다. A가 측정할 때 PQ 사이 거리는 LP 더하기 LQ보다 당연히 작죠. 왜죠? 여기서 지금 아까 LP와 LQ는 누가 진 거죠? B가 진 거죠. 그렇죠? 그럼 B 입장에서는 우주선 안에서는 여기가 LP고 LQ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고유길이죠. LP, LQ, LR은 고유길이고 그러면 A가 측정할 때는 광속에 가까운 운동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수축되어 있죠. 그래서 LP 더하기 LQ보다 P와 Q 사이 거리는 LP 더하기 LQ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수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B가 측정할 때 LP가 LR보다 작습니다. 왜죠?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보세요. 우주선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가 무조건 매우 짧아야 돼요. 매우 짧아야 되고 이 길이보다 무조건 짧아야 돼요. 왜? 얘는 마중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B가 측정할 때 LP가 LR보다 커야죠.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얘는 P점이 여기 있다고 하고 얘가 R점이 여기 좀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서 빛이 요렇게 나오고 동일한 거리만큼 얘는 요렇게 가겠죠. 밖에서 본 입장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밖에서 본 입장을 확인해 볼게요. 요렇게 되려면 얘가 그동안 우주선 이만큼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동하면 여기 광원도 여기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요 동일한 빛의 궤적 때문에 만난단 말이죠. 그쵸? 그러려면 얘가 우주선이 속도가 V라면 요만큼 VT만큼 시간이 와야겠죠. 그쵸? VT만큼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VT만큼 마중 나와야 되기 때문에 LP가 LR보다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그쵸? LP가 LR보다 많이 길어야 얘는 마중 나와서 만나고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궤적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밖에서 본 궤적이 이렇고 안에서는 무조건 동시에 만나려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궤적이 길어지죠. 그렇죠? 근데 얘는 다가오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와야 동시에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충분히 많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LP가 LR보다 커야 됩니다. 크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어렵습니다. 크다.
자,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죠. 그렇죠? B 입장에서는 관찰자가 마이너스 0.8C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A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니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0번. 자, 문제를 확인합니다. 40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6C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관측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B는 누구죠? 우주선 안의 관측자죠.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 동시성이 상대성이 적용됩니다. 한 점에서 동시는 누구에게서나 동시, 그러니까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게 동시라면 A에게서 동시, A, B 모두에게 동시인데 대신에 그 빛이 이제 P와 Q에 동시에 도착했다면 B 입장에 동시라면 A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P에 먼저, 그 다음에 Q에 나중이죠. 그렇죠? 자, 그럼 모르는 것만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기억은 그렇죠. 광원에서 A가 관측한 사건은 빛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빛이 우주선이 여기서 이만큼 운동하기 때문에 P에 먼저 그리고 Q에 나중에 도달하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P, 니은은 Q입니다.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과 Q로 진행하는 광속불변 당연히 동일하죠. 자, 그럼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보다 짧다.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보다 짧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먼저 도달과 나중 도달이 거리가 짧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주선이 또 움직여준 거죠. 빛의 궤적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거리는 동일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 길이가 같다면 광원과 P 사이 거리와 광원과 Q 사이 거리도 동일해요. 대신에 이게 안에 있는 입장에서 이게 광원이고 이게 P고 이게 Q라면 안에서 여기가 같으면 밖에서도 같고 대신에 그 길이가 짧아져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Q가 있고 당연히 거리는 같습니다. 되시나요? 먼저나 나중이나 차이가 빛이 이동하는 거리, 궤적의 차이인 거지. 빛이 이동하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가 짧고 길기 때문에 먼저고 나중인 거지. 이유는 뭐죠? 우주선이 같이 빛이 이동하는 동안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볼 때도 이 길은 변하지 않아요. 되시나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를 확인할게요.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BC가 탄 우주선에 각각 0.6C V의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할 때 B가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점 PQ에 동시에 도달. 자, A 입장에서 PQ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A 입장에서 우주선 B에 있는 광원에서 거리가 그 우주선 안에서 P와 광원 그리고 Q와 광원 사이 거리가 같다면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관찰자 A가 측정할 때 B가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밖에서는 Q 먼저란 말이죠. 거리가 같다면. 그러니까 광원과 P 그리고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같다면 밖에서는 Q 먼저 닿아야 되는데 동시에 닿았다는 얘기는 광원과 Q 사이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 관찰자 B 입장에서는 P에 먼저 도달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 B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계속 했던 거라 그냥 선생님이 그냥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디귿은 해결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마저 읽어봅시다.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LB는 C가 탄 우주선 길이 LC보다 크다. 자, 그러면 LB보다 LC가 크다. 고유 길이가 같겠죠. LB보다 LC가 잠시만요. LB는 LC보다 크다. LC보다 크다. 그럼 이제 LC가 작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C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는 C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그 다음에 B의 시간은 덜 느리게 가고. 그렇죠? 그러면 우주선의 속도, C의 속도 V는 0.6c보다 크다. 자, 보기를 봅시다. 그러면, V는 0.6c보다 크다. 맞죠? 자, A가 측정할 때 C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더 빠름으로 더 느리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모두 맞네요.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4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행성을 향해 가고 있다.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행성까지의 거리는 7광년. 자, 고유길입니다. 7광년. 그리고 우주선은 0.7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A가 여기 지구에서 행성까지 가는데 걸린 거리는 10년 거리겠죠. 10년. 10년. 그리고 문제 거기 잘 보시면 1년마다예요. 1년마다. 1년마다. 문제지에 빠져있던데 1년마다입니다. 자, B는 멀어지고 있고 A를 향해 자신이 측정하는 자, B는 잠시만요. A가 탄 우주선이 행성을 향해 가고 있고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거리는 0.7가 우주선으로 간다. B는 현재 A 입장에서 B는 멀어지고 있는 A를 향해 자기가 측정하는 시간 기준을 1년마다 B가 멀어지고 있는 A를 향해 측정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1년마다 빛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하고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A가 B의 빛 신호를 수신하는 시간 간격은 1년보다 어떨까요? 자, 봅시다. A 입장에서 누가 운동하죠? 이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B는 지금 A에게 1년 간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1년 간격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이게 A 입장에서는 안 보이겠네요. 빨간색 안 보이겠네요. 다시. 자, 1년 간격. 이게 지금 이제 B 입장에서 자기가 1년 간격으로 보냈어요. 근데 A 입장에서는 운동하죠. A 입장에서 B로부터 1년 간격으로 이제 B 입장에서 1년 간격으로 보낸 시간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 입장에서 자기가 1년 간격으로 그 신호를 보낸다는 1년 간격이라는 시간이 T0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우주선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B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간 간격, 1년 간격으로 그 신호를 보낸 거고 A 입장에서는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건데 A 입장에서는 누가 운동하죠? 지구가 운동하죠. 지구가 A 입장에서는 지금 지구가 마이너스 0.7c로 운동하면서 지구 입장의 1년 간격으로 신호를 준단 말이죠. 그럼 관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죠? 얘가 운동하고 있고 얘 입장에서의 1년 간격이 고유 시간이고 그럼 관찰자 A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 간격으로 신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A가 B의 신호를 수신하는 시간 간격이 1년보다 크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구라는 우주선이 있고 여기에 관찰자 B가 있고 B가 빛시계로 여기서 빛은 1년 간격으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간격. 여기 일로도 쏘고 일로도 쏘겠죠. 뭐 빛을 모든 방향으로 쐈는데 바닥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도달하듯이 이렇게 빛 신호를 보냈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얘는 관찰자 A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지해 있고 얘가 지금 이쪽으로 0.7c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에서는 1년 간격이지만 밖에서 볼 땐 이게 여기서 나와서 거울까지 도달하는 시간 간격이 1년보다 길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1년 간격으로 빛 신호를 보낸다는 걸 이런 식으로 거울로 빛을 쐈다로 좀 적용해 본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1년보다 크다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D는 A가 측정할 때 지구에서 행성까지 거리는 7광년보다 짧죠. 길이 수축에 의해서 7광년보다 짧게 일어납니다. 작습니다.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느리게 간 시간이 1년 간격인 거라고요. 그럼 자기보다 더 빠르게 갔으니까 자기는 1년보다 더 긴 시간 간격으로 빛 신호를 지구로부터 수신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40번 좀 어렵습니다. 이거 기억하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잘 정리해 두십니다. 1년 간격. 이게 지구 입장에서는 고유시간, 관찰자 입장에서 A 입장에서는 지구가 운동함으로 자기의 시간 간격은 저 1년 간격보다 길어야 된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3번입니다. 자, 문제 확인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우주정거장 A에서 볼 때는 다가오는 우주선 B와 멀어지는 우주선 C가 각각 B는 0.5C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C는 0.7C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A에 대해 정지한, 그러니까 P점과 Q점은 A에 대해서 정지한 점이죠. 그리고 A 입장에서는 P까지 거리가 1광년, 고유 길입니다. 1광년. 자, 1광년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B, C가 각각 PQ를 지나는 순간 A의 광원에서 B와 C를 향해 B신호를 보냈습니다. B신호를. 자, 그러면 이제 우주선 B는 다가오면서 B신호를 수신할 거고 우주선 C는 멀어지면서 B신호를 수신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B에서 측정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C에서 측정할 때 Q 사이의 거리가 같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B에서 측정할 때 B 입장에서는 1광년이 수축돼 보이는 거고, 이 1광년보다 작아 보이는 수축돼 보이는 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P와 광원 사이의 거리가 C에서 측정할 때 광원과 Q 사이 거리가 같대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길이랑 그러니까 B가 잰 요거보다 줄어든 길이랑 C가 잰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수축이 얘가 더 많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주정거장 A에서 Q까지는 요게 뭐 1광년보다 크다죠. 1광년보다 더 크다. 대충 1.2광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마저 확인하면 같고 그 다음 1광년이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확인할게요. 자, 광속은 B에서 측정할 때가 C에서 측정할 때 광속 불변이 누구나 같고 이거 기억은 됐고요. 자, A에서 측정할 때 B가 P에서 광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년보다 크다. 자, 봅시다. A에서 측정할 때 B가 P에서 A 입장에서는 이게 1광년이죠. 1광년이죠. 그리고 B가 P에서 광원까지 이동한대요. 그럼 0.5C를 1광년을 넣으면 당연히 얼마 걸려요? 2년 걸려요. 딱 2년 걸리는 거죠, 그냥. 2년 2다죠, 2년이다. 그냥 쟤는 1광년을 얼마 걸려요? 0.5C로 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답은 2년이죠, 2년. 2년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자, A에서 측정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1광년보다 크죠. 그쵸? 당연히 크죠. 얘 입장에서는 수축된 길이와 얘 입장에서 수축된 길이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가 속도가 빠른 물에 이 길이 더 1광년보다 크다. 라이트 이어인데 이걸 열랭이 했었지. 라이트 이어보다 크다. 아까 써놨죠. 1광년보다 크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확인합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에 대해 우주선 A, B가 각각 일정한 속도 0.7C, 9C로 운동한다. 관찰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A, B에서 각각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투달하고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기는 같습니다.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기가 같아요. 자, 광원 검출 운동만 나란한 직선상에 있고 관찰자가 측정할 때 이해되는 설명으로. 자, 관찰자 입장에서 당연히 더 빠르니까 우주선이 더 빨리 여기 와 있을 거고, 얘는 덜 가 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빛이 B의 검출기에 먼저, 그 다음에 A 검출기에 나중 도착하겠죠, 그렇죠? 광속 불변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C 고요, 누구에게나. 자, 기억 틀렸고,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죠. 길이 수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 덜 일어났으니까 얘가 크고 작습니다. 크다 맞고요. 광원에서 검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걸리는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그쵸?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네요, 이건. 자, 그냥 우주선이 운동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던 동시성의 상대성을 좀 같이 적용시켜서 풀면 됩니다. 당연히 더 빠르면 당연히 시간이 느리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아까 얘기한 공리와 비슷한데 그냥 또 동일한 조건이니까 그냥 동시성의 상대성으로도 시간이 짧다 길다 시간 지연 효과를 적용시켜도 됩니다. 당연히 더 빠른 우주선이 더 줄어들고 덜 줄어드는 상황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45번. 자, 문제 확인합니다. 그림은 POQ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 C가 반대 방향으로 0.9c V로 V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AB를 관측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C가 관측할 때 AB는 O를 동시에 지난 후, 그러니까 O를 동시에 지난 후 각각 9L과 8L 떨어진 PQ를 동시에 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0.9C로 A가 9L을 동시에 갔다는 얘기는 B는 0.8C로 8L을 가겠죠. 그러므로 V는 0.8C다가 나오고요. V는 0.8 c이다 나왔고. 자, 그럼 기억이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와 Q 사이의 거리는 봅시다.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 일단 속도가 지금 A가 B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B에서 측정할 때 B 입장에서는 O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PQ 사이 P와 Q 사이 거리는 B에서 측정할 때가 A에서 측정할 때보다 덜 짧죠. 왜냐면 A가 더 빠르죠. A가 더 빠르니까 시간 지연 효과가 죄송합니다. A가 더 빠르니까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고 B는 덜 빠르니까 길이 수축이 덜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8광년 8L 9L니까 17L이지만 이제 B 입장에서는 그게 17보다 줄어들어 보이고 A는 17보다 더 줄어 보이죠. 그렇죠? 길이 수축입니다. 틀렸고요. 그러면 B에서 측정할 때 5점이 B를 지나서 P점이 B를 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죠? 잘 보세요. 이게 밖에서 볼 땐 얘가 0.8C니까 밖에서 볼 때는 0.8C분의 8L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게 C분의 11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어디서 볼 때? 밖에서 볼 때고. 그러면 B에서 측정할 때는 저 길이가 지금 얼마죠? 8L보다 짧게 보여요. 수축이 된 길이죠. 그렇죠? 이거는 정지한 관찰자 입장, 정지한 관찰자 입장이고 B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어떻게 8L보다 수축돼 있죠. 수축이 돼 있으므로 정지한 사람이 볼 때 이 길이가 8L로 보인다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수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C분의 10L보다 짧게 걸리겠죠. 그렇죠? 짧은 거를 0.8C로 짧은 거를 갔으니까 시간도 짧게 걸려야겠죠. 그렇죠? 되시나요? 자, 4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46번. 자, 특성대성 이론 마지막 문제를 확인합시다. 그림과 같이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에 대해 0.6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다. 자,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발생시킨 빛 신호는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으로 되돌아온다. 표는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이 각각 측정한 물결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우주선이 됐을 때는 광원과 거울 사이가 L0죠. 그쵸? 우주 정거장 입장에서는 L1으로 지금 이제 우주선 입장에서는 L0가 고유 길이고 우주 정거장 입장에서는 L1이니까 수축돼 보이니까 지금 L0가 L1보다 큽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광원에서 거울대까지 가는 시간은 우주선 안에서는 가는 거나 오는 거나 자기가 정지했기 때문에 가는 거나 오는 거나 T0 고유 시간이죠. 그렇죠? T0. 여기 써있죠. 고유 시간인데 중요한 거 우주선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빛이 나왔어.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달려고 하는 순간 얘도 가죠. 얼마큼 이만큼 갈 거 아니야. 이만큼 운동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떤 0.6시라는 속도로 이만큼 그 시간 동안 빛이 가는 동안 이만큼 얘도 이동했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훨씬 오래 걸려요. T1 오래 걸립니다. 다음에 반사돼서 얘가 돌아가는 동안 또 우주선이 이만큼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돼서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이 또 대충 한 이만큼 이동하겠죠. 그럼 요건 좀 짧겠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왕복 시간을 재면 이 T0보다 이 둘의 T1 플러스 T2 훨씬 깁니다. 그리고 2분의 T1 플러스 T2보다 당연히 T0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보다 얘네가 훨씬 길어요. 안의 시간의 고유 시간이니까 항상 일정한 시간이고 느리게 가는 시간이고 밖에서 볼 때는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게 좌우로 왕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린다. 그러면 마지막에 T1보다 T2가 훨씬 짧게 걸린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확인할게요. 자, 기억 맞죠? L0가 L1보다 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T0는 C분의 L0죠. 그렇죠? 이거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거는 고유시간이죠. 고유시간이고 광속분의 이 길이가 L0에게 변하지 않으므로 항상 일정한 고유시간이고 그 다음에 디귿 T1이 T2보다 그렇죠? T1이 T2보다 훨씬 오래 T1은 훨씬 오래 걸리고 T2는 좀 짧게 걸립니다. 되시나요? 자, 다 맞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은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 두 번째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상대성 이론은 완전히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핵 에너지 문제 풀이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